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35회입니다. 이번 회에는요,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었던 안종화 저의 신극사 이야기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 시작되는 혁신단의 창립이라는 섹션의 내용 중의 일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안종화가 우리나라 최초로 신파극을 했던 혁신단의 리더 임성구의 지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에게 어떤 민족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운동가 또 민족주의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혁신단의 활동에서는 외색이 심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혁신단의 활동 속에서 외색적인 요소가 있으면 왜 그런 것이 불가피했었는가,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양해해 줄 만큼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라고 변명하는 듯한 어조가 느껴집니다. 역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종화의 지필 목적 중의 하나는 한국에서 서양 연극적 형태의 연극이 시작될 때 그것은 문화적 민족주의의 발로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혁신단이 그들의 첫 번째 공연을 준비할 때의 모습을 기술을 하고 있는 내용을, 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연습은 순환의 집 동산에서 맹렬히 진행되었고 성구가 직접 지도하였다. 각본은 초회에 한 작품이 더 추가하였는데 미상함으로 여기에 기록치 못한다. 그러면 이 불효천벌이란 연극을 초회에 선택한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구로서 당시 충효의 정신을 권장하는 뜻에서였다. 본시 일본 연극에 있던 내용으로서 이것을 적당히 번안한 것이다. 그러나 불효천벌 연극에 한 가지 특수한 장면이 있었으니 폭포 가운데 들어앉아서 상체에 뱀이 휘감기는 장면이 문제였다. 그러나 단원들의 열과 고심으로써 특수기술의 난관을 해소하였다. 당신은 대본이 되어가지고 연극을 했음이 아니고 처음에 좌담식으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막수를 설명했다. 보통 한 작품 연극의 장별은 8막 내지 9막 정도였다. 여기에 배역이 정해지면 그 줄거리 전개에 따라 설명과 대사까지도 일러주었던 것이다. 배우들은 제각기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자기들의 연기 플랜과 무대에서 할 말을 기억할 만한 총명들이었다. 이것이 끝나고 보면 지금의 무대 연습과 같이 동작을 맞추어 연습이 계속된다. 그래도 하나 기이하다고 할까? 그 작품은 몇 번 거듭하든지 무대에 주고받는 대사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고 등장 퇴장의 매듭이 어긋나 본 적도 없었다. 마치 오늘의 대본이 있어가지고 출연하는 연기에 다를 바 없었다. 오히려 구술체 지도라 하지만 오늘의 무대 연출보다도 더 엄격하였다. 그리고 연기자들로서도 물론 열심히 있겠지만 당시 소질들이 있는 배우들이었다. 능청맞게 잘하는 연기자도 있었다. 후일에 필자도 연기에 관여하기 전 당시 무대를 구경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연극의 내용도 흥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였다. 오늘의 연극 무대보다 그 내용과 무대의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웠고 진실로 실감의 감동을 주었다. 무대가 슬프면 관중도 울었다. 무대가 웃으면 관중도 유쾌히 폭소했다. 또 무대가 의분을 일으키고 흥분하면 관중도 소리치며 두 주먹을 쥐었다. 이것을 단순히 당시 관도가 얕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좌우간 무대의 일거수일투족의 극적 전개에 따라 관중은 좌우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연극에는 하막시
아무런 신호도 없이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 이러했던 것이 후일에 예제난으로 일본인 연극인 교사를 초빙했던 관계로 막절시 타묵 딱딱이 음으로 신호를 삼았고 장면을 내릴 적마다 야릇한 동작으로 과장하였다. 순전히 일본식 신파극의 동작 모방을 가져왔던 원인이겠다. 이것이 당시 신파극들의 병괴라 할까 유치했던 결점이겠다. 그리고 초기 신파극 전성시대에 이르러선 상연 예제를 매일 교환하게 되므로 열흘간인 장기 흥행일 것 같으면 10작품의 준비가 필요했다. 최초에는 1작에 이틀씩 계속하였는데 그 원인은 미처 각본 준비가 못 되었던 탓으로 볼 수 있겠다. 혁신단 초기에도 겨우 2작품밖에는 준비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혁신단 제1회 연극의 또 하나 난관은 극중 인물의 여자 문제였다. 남자도 배우로 여간한 용기가 아니고 보면 나설 수 없는 시절인데 여배우란 구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괄괄한 시어머니의 노파 노릇은 순한에게로 떨어졌으나 젊은 며느리감이 문제였다. 아직 혁신단에서 고수철과 같은 여형 배우를 발견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 제일 나이 어리고 초립동 출신인 안석현의 상투를 자르지 못하게 한 후 가발이 없고 보니 상투를 풀어서 머리를 쪽지게 하였다. 다행히도 어린 티와 몸맵시는 재물의 여성다웠고 그 알금하게 곱게 얽은 얼굴은 화장으로서 감춰졌으니 석현은 기극초 시발의 첫 여형 배우였다. 그리고 순한의 억센 노파역은 당시 무엇으로 가발을 하였는지 알 길이 없으나 후일 순한 노파 혹은 늙은 영감역으로 명수였다. 혁신단 연극 연습과 모든 준비의 절차는 완료되었다. 자금은 치경에게서 1차로 제공된 액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것도 그러할 것이 단원의 보수 지출이 없고 그저 연극을 해야겠다는 일념의 모임이었던 까닭에 의상과 도구와 막만 들었다. 첫 개막할 극장은 남문박 남성사로 결정을 보았다. 남성사는 어성좌 전신이다. 시내 도심에 단성사나 연흥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사로 첫 개막을 가진 이유는 까닭이 있었으리라고 본다. 당시 흥행 허가란 상연 내용만을 써서 남부서에 제출하면 그만이었다. 이것도 극장 측에서 취급해 주었다. 혁신단 일행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개막에 임박했을 때에는 이미 짙은 가을도 넘었고 초겨울에 들어섰다. 네, 지금까지 읽어본 안종화의 서술에 의하면 혁신단의 공연은 근대 연극에 견주어서도 연습이 질서정연했고 또 그 당시에는 구찌다대라고 해서 극작가가 쓴 대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끼리 대강 자기들끼리 즉흥적으로 대사를 맞춰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공연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공연을 하면서도 공연이 늘 일정하고 어느 정도의 훌륭한 수준을 갖추었다. 이렇게 신파극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종화가 증언하는 바를 우리가 다 100%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파 연극은 극작가에 의한 대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해지는 공연이었고 그것들이 다분히 멜로드라마틱한 것이었고 연기도 과장된 것이었고 대소도구들은 외색이었고 이러한 점에서 많은 공격들을 받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신파들은 연극사 속에서 어떤 존재 가치나 존재의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별종으로 연극사의 상궤에서 벗어난 연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안종화는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파를 변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상당 부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연극 혹은 우리 한국 연극의 근대성은 1920년대 이후의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던 지식인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연극으로 다분히 그 근원이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종화의 이야기를 100% 믿거나 상당히 많이 믿는다면 약간의 약점들은 있지만 혁신단 때부터, 그러니까 신파의 시작서부터 우리의 서구적 연극은 상당한 근대 예술적인 완성도와 마음가짐, 정신 자세, 철학, 그리고 예술성을 갖추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담론을 조직해 나간다면 신파와 신극의 구별은 어쩌면 상당히 무색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른바 신파와 신극이 그 인적 구성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도 저는 요새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하니 이제 이른바 신파와 신극 간의 경계를 상당히 허물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극의 헤게모니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이 근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근대성을 이제는 이른바 신파에게도 점점 더 많이 부여해 보자라는 것이 근래에 제가 조금씩 키워보고 있는 생각입니다.